대로변에 있는 건물입니다. 나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서울 6차선 대로변에 있는 지하 1층, 7층짜리 물건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서울시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땅입니다. 요 건물입니다. 여기는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1층에 반듯하게 전체적으로 건물이 올라가지 않고 4층까지 앞에 돌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저리로 가면은 미아 사거리, 저쪽이 미아 사거리고 이 건물은 이리로 가면은 미아역 그다음에 앞에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개괄을 먼저 설명드리면 신축을 하면 용적률이 줄어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리모델링 후에 건물가치 70억 잡고 토지시가 387억을 잡으면 457억 땅이 됩니다. 투자금은 13억 8천만 원 투자하시면 되고요. 457억 가치 대비로 투자율은 3.0196%입니다. 13억 8천만 원 실제 투자해서 리모델링 직후 투자 수익률은 12.14%고 리모델링 완료 후에 보증금 받고 그리고 월세 받으면 투자 수익 28.26% 가능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층별로 소용이 틀립니다. 그거를 따지셔서 층별로 가격을 설정해서 임대료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층이 가장 비싸죠. 100을 기준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높은 층은 가장 꼭대기 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2층이에요. 이게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셔서 임대료를 놓으실 때 층별 임대가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건물주 방송입니다. 지금까지는 임야 중심으로 방송을 했고요. 22년 1월 15일서부터 최고의 임야 전문 채널이 되었고, 그렇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는 임야 역시 똑같이 대한민국 최고의 설명하는 임야 영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도 건물주,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멘트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제 나도 건물주 될 건물, 그리고 단독 상가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건물주 입찰 체크 항목들이에요. 물건 선정을 하시겠죠, 각자가.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으로 해서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경락잔금 대출 따져보셔야 되고요. 확실하게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 경락잔금 대출 안 나오면 곤란하니까. 그리고 낙찰을 받으시고 용도 세입자 선정하고 운영하면서 다른 세입자로 이제 바꾸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치환, 나중에 팔 때 매각까지 전체적인 여러분들 듣고 싶은 정보 드립니다.
저매수 고매각 맞춤 컨설팅 해드립니다.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매출이 나오고 또는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그래서 수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춤 컨설팅 해드려요. 가성비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사시거나 아니면 내가 상가를 얻을 때 매출보다 중요한 게 내가 얼마 수익이 나는지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상권 분석이라는 단어를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온라인 유통시장 매출이 오프라인 유통 매출을 넘어섰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다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광속으로 택배가 되죠. 그래서 이미 온라인 유통시장이 오프라인 유통시장보다 매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이라는 단어보다는 업권 분석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우리나라 OECD 자영업 비율 1등이잖아요. 자영업 성공이 대한민국 삶의 질을 높인다고 봅니다. 투자 핵심, 투자 수익률,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그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단, 참조용이니까 신중하게 보시고 그 책임은 각자 규칙이니까 스스로들 잘 판단하시기 바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준을 가지고 물건을 찾으시죠? 회전, 수익용으로 돈을 벌 건지 아니면 활용할 건지 건물 또는 상가 각각 그렇게 첫 번째 기준을 가지고 보시죠. 그렇게 물건을 찾으시면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공부와의 차이, 인수권리, 임대상가, 기책 항목 없는지, 하자 있는 물건 없는지 따져보셔야 되죠. 지자체 협조적인지 그리고 확장성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건물이나 상가 다 마찬가지예요. 환산보증금 따질 줄 아셔야 되고요. 구책,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수확정 금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 물건은 오늘 6차선 지하 1층 7층 나도건물주 물건은 환산보증금 48억 5,250만 원입니다. 책임져야 하는 부책 인수 확정액은 15억 3,149만 9,998원이에요. 인수해야 하는 총 보증금은 15억 3,150만 원입니다. 해당 확정돼서 분배되는 게 1억 5,3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금액 15억 3,149만 9,998원이에요. 이거 감안하시고 낙찰가 보셔야 됩니다. 임장 가셔서 물건 보는 판단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 화면 멈추시고 적으시면서 보세요. 그대로 적용하시면 여러분들 땅 보고 판단하는 식견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들 건물 보고 판단하는 식견 높여드려요. 내가 상가 하나 얻을 때 판단 기준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가성비보다 중요한 가성비를 꼭 따져보십시오. 매출보다 중요한 게 얼마 남느냐예요. 월세 얼마 받느냐입니다. 첫 번째로 판단하셔야 되는 기준이 건물을 보시면 또는 내가 상가 하나 얻으려면 여기서 월 매출 얼마 낼 수 있는지 얼마 벌 수 있는지 내가 세를 준다면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얻는다면 권리금 얼마인지 그 관계성 큰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큰 기준은 월세 나누기 0.045를 하시면 월 매출을 추정할 수 있고요. 월 매출 곱하기
0.045 하시면 월세 추정하실 수 있습니다. 1층 도로변 기준으로 잡은 거니까 가중치를 첨삭하셔서 판단하셔야 돼요. 제곱미터당 24년 2분기 월세 전국 평균은 17,900원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59,173.6원이에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제곱미터당 23,500원, 평으로 77,685.9원입니다. 참조하시고요. 부산 제곱미터당 71,000원, 대구 제곱미터당 아니에요. 서울 제곱미터당 23,500원, 부산 제곱미터당 7,100원입니다. 대구 제곱미터당 7,400원, 인천 제곱미터당 8,400원이에요. 광주 제곱미터당 5,500원, 대전 제곱미터당 4,700원, 울산 제곱미터당 6,800원, 경기 제곱미터당 12,700원, 강원도 제곱미터당 6,400원, 충청북도 제곱미터당 4,300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쌉니다. 전북 제곱미터당 4,300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쌉니다. 충남 제곱미터당 7,000원, 전남 제곱미터당 4,600원, 경북 제곱미터당 5,900원, 경남 제곱미터당 5,800원, 제주 제곱미터당 5,000원입니다. 이거 참조하셔서 가중치 첨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건물을 살 때도 그렇고 세를 줄 때도 그렇고 내가 상가를 하나 낙찰받아서 사거나 아니면 세를 얻을 때 내가 이 상가 얻어가지고 월 매출 얼마 올릴 수 있는지, 그럼 월세가 얼마가 타당한지 그거 따질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기준 잡기 위한 척도니까 참조하시고요. 월 수익을 잡는 방법이에요. 세대수 나누기 100 하면 일매출 추정치고요. 그 일매출 추정치 나누기 경쟁업체 수 그리고 대체 가중치를 해서 파악하시면 하루 매출, 월 매출, 월 수익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감가상가 투자비 나누기 64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리를 어디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기준으로 총 만점 기준으로 따지시면 됩니다. 첫째, 권리금 만원, 권리금 총점 만점 중에 10% 선점, 보증금, 월세 10%, 활성 상권인지 비활성 상권인지 공실이 있는지 용도지역 따지시면서 4%, 생활형 또는 기호형, 복합형 따지셔서 3%, 업권 그러니까 상권 거기에 맞는 업종이 들어와 있는지 보셔서 2%, 연면적 대비 집객력 따지셔서 5%. 이 연면적 대비 집객력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되는 데가 세종시, 거기 상가 엄청 공실이잖아요. 그리고 전주 산업혁신도시, 거기는 공실률이 훨씬 더 높죠. 그 이유들이 왜 그래요? 역사를 좀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평생 직장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IMF 후에 평생 직장 틀이 깨졌죠. 그러면서 가정도 파탄나고 그 후에 장사하려고 엄청나게 달려들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장사가 잘 됐죠. 그런데 제가 그때 한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 문제가 뭐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 너무나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공급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시는 경우에 그 지역에 상권을 따져보시고 그 상권 안에 건물이 연면적 몇 평이 공급되어 있는지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오늘 물건 건물 연면적을 보시면 서울 건물 1억 8,146만 9,547평이 공급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물건이 있는 미아동은 서울 대비 1.019%가 공급이 되어져서 185만 60평이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은 미아동 미아 사거리역에서 미아역, 수유역 그 사이에 있는 물건이라 미아 사거리역, 미아역, 수유역 이 6차선 변에 건물이 10만 8,957평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미아동 인구 유동률은 3.907%고요. 미아동 대비 이 3개 미아 사거리역, 미아역, 수유역 6차선 변에 공급된 건물 연면적은 5.890%입니다. 6차선 변이니까 아무래도 건물이 많이 공급된 거죠. 오늘 물건지는 1,848.52평이에요. 대역, 미아 사거리역, 미아역, 수유역 6차선변 대비 1.696%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건 위치를 보시면 해당 물건 여기가 미아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미아 사거리역이에요. 이쪽이 수유역입니다. 그 사이 6차선변에 있는 땅으로 미아 사거리역 이 기름동에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들어왔죠. 오늘 물건 미아역 이 뒤쪽에 여기 아파트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배우로 받을 수가 있는 6차선변 미아역 쪽에 있는 6차선변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6차선변 도로 옆에 건물 현황들을 보시면 지금 미아 사거리역에서 미아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건물 층 그리고 입점 뭐가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용적을 다 쓰지 않은 자리들도 있고요. 우측에 대규모 건물이 있죠. 이마트입니다. 해로변 여기는 둘리 다섯 10차선이 왕복 10차선이네요. 이거 줄여봐. 지금 뒤로 들어가는 거냐? 네, 여기는 물건지 뒤쪽 이면도로입니다. 이 위치는 도봉세무서 뒷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건지까지 가는 영상입니다.
6차선 뒤에 요 근린 상업시설에 들어와 있는 업종들 보시고요. (6차선) 뒤에 첫 블록 뒤에 도로 쭉 올라가 그리고 주변 현황들입니다. 수요 사거리 있는 쪽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다시 6차선 뒤에 이 첫 번째 여기 들어올 수가 이 있으니까 왕복 2차선 변에는 여기도 뭐 높은 어차피 건물들이 한번 간간히 둘러야 될 테니까. 있는데 그건 다 아파트고요. 아 그러니까 상업용 우리 건물 뒷길로 높은 거는 들어가잖아.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지 말고 계속 앞으로 그 얘기는 그만큼 여기도 찍어야 되잖아요. 상업용 시설이 들어가 봐야 먼저 장사가 안 되니까 촬영을 건물을 올리지 않았겠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4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차를 하고 이 촬영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 됩니다. 찍으면서 나가면 되죠. 촬영은 24년 7월 31일 날 했습니다. 예, 이제 바로네, 꺾어서 건물. 설렁탕 꺾어서 전차 뒤에 세우는 6차선변으로 나갑니다. 바로 저 마산하고 찜 좌측 건물이에요. 여기 좌측에 보행하시는 분들 그 앞에 전봇대 앞에 건물입니다. 네, 해당 물건지입니다. 1층에 장어집 있고요. 국민은행이 있고 2층에 한의원 그리고 위에 사무시설들입니다. 1층에 주차 노면에 저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건물 지하로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요 앞은 6차선입니다. 건물은 1층이 반듯하게 전체 다 올라간 게 아니고요. 좌측 앞전경입니다. 길 건너편 유동인구는 해당 물건지 앞에 여기 더 많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 건물이 앞에 4층까지 앞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고 그 뒤로 7층까지 같은 평수로 올라갔습니다. 그 앞부분 이렇게 돌출된 부분 따로 4층까지 있습니다. 해당 물건 감정이 220 정도 됐는데 땅값입니다. 40년 된 건물이라 누수도 좀 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세 제대로 못 받아요. 건물 관리는 그래도 제대로 잘 된 상태더라고요. 좌측 건물입니다. 한의원 풍천장호 건물 요거 우측에 무보증 그거 아니고요. 네, 건물 지하 내려가는 주차장 이게 건물 준공이 허가가 1998년인가 된 건물이에요. 준공 사용 승인이. 그래서 41년 된 건물입니다. 지하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때 오래전에 진 건물이라 요즘 신축 건물 같이 지하도 뭐 높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지하 주차장이에요. 위에 지하 천정을 보시면 누수의 흔적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리뉴얼을 하실 때 여기 도색 벗겨진 것들, 누수된 흔적들 그런 거 다 체크하셔서 리뉴얼을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계단은 폭이 꽤 넓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이 계단에 꺾어지는 각도들이 한 요 정도면 층고가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각 층에 층고가 높지 않다는 뜻이에요. (1층은) 다 차 있고요. 2층 병원 중에 한의원 하나 남아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3층 일부 2칸 비어있고, 그리고 4층은 층으로 표시를 안 해놨고 5층 거기는 헬스장이 다 쓰고 있고요. 층별 현황을 먼저 볼까요? 네. 제한은 주차장 1층은 국민은행, 그리고 힘센 풍천장어, 2층에 내과 있습니다. 치과 없어요. 나갔습니다. 약국. 3층에 호웨이, 웅진 싱크비, 맨투맨 학원, 부모 사랑상조 있습니다. 5층 피트니스 센터 있고요. 6층 한의원이 다 쓰고 있고, 7층 재능교육, 그리고 인슈코아라는 업체에 들어와 있고, 8층 금성출판 프로넷, 그리고 실용음악학원 관리실이 있습니다. 자, 7층입니다. 네, 프로넷 학원, 음악학원, 맨 꼭대기 층이에요. 층수로는 8층입니다. 8층에서 7층 내려가는 복도, 계단 있고 있는데 아주 관리가 잘 돼서 신주가 아주 반들반들해요. 저 뒤에가 북한산입니다. 해당 루트 뒤 배우 세대예요. 네, 옥상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데가 북한산입니다. 저 앞에 높은 아파트, 거기가 기름동이에요. 아파트 단지. 그쪽이 미아사거리입니다. 아주 관리를 잘 해서 이 계단 신축 반짝반짝 되는 거 보세요. 7층. 인슈코아 사무실. 화장실 보세요. 아주 깨끗하죠? 예, 저거는 새로 6층은 새로 리뉴얼을 했다고 합니다. 5층 이쪽으로 들어갈 네, 수 없어요. 5층은 헬스장이 쓰고 있고요. 전체 계단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4층은 없고 3층. 네, 3층 공실이 있습니다. 학원이 있고요. 요 앞에 톡 튀어나온 앞부분 공실이에요. 요 부분. 아, 4층은 없어. 3층이야. 그 다음에 이제 2층. 관리는 아주 잘 되네. 이게 건물 앞에 이쪽 라인이 통행량이 더 많습니다. 길 건너편보다.
네, 전면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7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건물이 앞에 이렇게 돌출돼 있고 뒤는 약간 들어가 가지고 전면적 7층 똑같이 올라갔고 앞에 그만큼 튀어나와 있는 형태의 건물입니다. 저 1, 2, 3층. 예, 물건지 이겁니다. (4층까지는) 전면이 더 튀어나와 있고요. 뒤에는 1층부터 맨 꼭대기층까지 똑같은 건평이에요. 3층에 전면에 거기 공실이고 그 뒤쪽에 공실이고 6차선에서 이리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예, 건물 뒷길, 들어오는 거 일로도 6차선에서 양방향이야. 바로 들어와도 되고 저 뒤에서 들어와도 되고 양방향입니다. 해당 물건지 뒷도로예요. 주변에 근린 상업시설들 업종 뭐 들어와 있는지 보시고요. 해당 물건지 바로 뒤에 첫 번째 블록입니다. 이 부분 예, 여기입니다. 요 뒤에 6차선 바로 뒤에 첫 번째. 역시 뒤에 먹자가 있긴 있네. 근데 지금 몇 시냐? 7시? 네, 아까 아버지 저기 가실 때 뒤에 요 촬영 시간이 사람 봤나요? 만약 장사 6시 한 45분 그 정도 된 시간대예요. 양쪽에 업종들 보시고요. 여기까지 나와봤는데 건물 층수 보시고 얘 혼자 두고? 네, 2층이나 3층 건물 규모입니다. 여자 2명 서 있고 버리고 간주로 여기가 미아역이에요. 여기서 꺾어요? 여기가 미아. 여기로 해서 좌회전 할 수 있으면 가. 여기 나가 6차선 대로변 미아 사거리역에서 미아역, 요 앞에가 지금 미아역이고요. 건물 층고들 보시고 업종들 보십시오. 네, 지금 미아역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아역 양쪽에 건물의 층고, 업종 보시고 수유역까지 쭉 가는 6차선변 건물 현황들입니다. 1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네, 이 부분은 해당 물건지 6차선 건너가서 잠시 후 그 뒤에 한 중간쯤 물건지 쪽으로 이면도로를 가면서 가는 미아 사거리에서 주변 상황입니다. 미아역 사이 여기서부터 우측 좌측으로 6차선까지 경사 중간 상당히 도로인데 급해요. 6차선에서 그 뒤에 도로 천왕, 여기에는 뭐 상업시설이 특별하게 없고 주택가입니다. 경로를 다시 이 부분이 100m 앞에 시속 30km 이쪽 도로입니다. 구간입니다. 해당 물건은 여기이고 예, 여기 수유 사거리입니다. 수유 사거리역은 신축 고층 빌딩들 많습니다. 수유 사거리 신축 고층 빌딩 많아요. 이 수유역은
저 수유역 사거리는 고층 네, 요 건물이 수유역 사거리는 고층 저 앞에 신축 건물들 미아 사거리 많습니다. 현대백화점 있는 데보다 고층 건물이 더 많아. 신축들이야. 그리고 수유역 전철 타는 거 지나오면은 이제 건물이 요래. 그런데 이 뒤쪽으로는 높은 건물들이 신축 건물들이야. 다 많아. 그리고 저 앞으로 가면서는 이제 모양들이 다 이래. 건물 모양들이.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는 우리도 가게 사는 네. 해당 물건지 건물 면적, 주변 연면적 다 따질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 건물에 경쟁력이 있는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해당 물건지는 6차선 변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3형으로 보겠고요. 6차선 변 3형 요것이고요. 그리고 A급지입니다. 따라서 6차선 변 A급지는 건물이 70%가 공급이 되는 게 전국 평균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20% 건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 뒤로 10%가 공급이 돼요. 상업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물건지는 70% 공급이 돼야 되는 건물 연면적 대비로 58.90% 건물 연면적이 공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15.857% 부족합니다. 건물이.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해당 물건의 구매력은 서울 대비 0.987배, 그러니까 서울 평균보다 낮고요. 활성도, 즉 인구 유동률을 보시면 서울 대비 0.795배예요. 그러니까 서울 평균치보다 인구 유동률, 즉 활성도가 낮습니다. 이거 아주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에 따라서 건물을 져서 장사가 될지 안 될지 판단하면서 건물들이 올라가는 것이겠죠. 여기 있는 업체 수가 전국 그리고 서울 미아동 대비 0.229%입니다. 여기에 직장인 인구는 서울 대비 0.127%고 주거 인구는 서울 대비 0.221%입니다. 즉 주거 대비 직장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출이 한 58% 되는 지역입니다. 거꾸로 여기에 좋은 일자리 사무실 넣으면 가까운 곳에 직원 구하기 좋다. 거꾸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득 보겠습니다. 미아동의 1인당 소득은 251만 원입니다. 해당 물건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해당 물건 주변에 소득을 더 보면 수유동 248만 원이에요. 1인당. 삼양동 267만 원입니다. 여기 송천동 254만 원은 미아사거리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많이 간다고 보고 한 4분의 1 정도만 상권으로 포함시켜서 보시면 돼요. 소비를 보시면 미아동 1인당 140만 원, 수유동 1인당 137만 원, 삼양동 1인당 145만 원입니다. 세대수를 보시면 미아동 11,629세대, 수유동 1,455세대, 삼양동 1,807세대입니다.
요 뒤에 아파트 신축하고 있는데 금년 내에 그게 다 완공이 되어지면 대략 한 14,000세대 현재 신축 아파트 세대수가 여기 하나 포레나 미아 아파트 25년 11월 예정이에요. 요거 세대수가 1045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산에서 짓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306세대입니다. 그거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를 보시면 미아동 2776명, 수유동 19,831명, 삼양동 22,398명입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세대수 추가하시면 돼요. 유동인구 보시면 미아동 81,170명, 수유동 33,136명, 삼양동 32,224명입니다. 이 미아 사거리 이쪽에 송중동은 117,878명이에요. 송천동 157,977명이에요. 여기 수유동 71,379명이에요. 미아동이 수유동 사거리보다 더 많습니다. 직장 인구 수 보시면 미아동 10,577명, 수유동 9,559명, 삼양동 6,213명입니다. 업소 숫자를 보시면 미아동 1,300개, 수유동 951개, 삼양동 647개, 수유역 주변 보시면 거기는 2,038개, 번동 1,332개, 수유역 전철역 그 주변에 업체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미아동 해당 물건지 이쪽 상권에 좋은 업체들 많이 들어오면 이 수유동, 번동, 수유역 그리고 미아 사거리역 상권의 유효층을 땡길 수 있다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매출을 보시면 미아동 2,432만 원입니다. 업체 하나당 평균 매출, 월 매출이에요. 수유동 2,770만 원, 삼양동 2,601만 원이에요. 수유 전철역 주변 보시면 번동은 3,205만 원, 수유동은 수유 3동은 2,567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수유동 기준으로는 비슷하고 여기 번동 기준으로는 작습니다. 미아 사거리 여기가 상당히 번화한데 거기랑 대비를 해도 송중동 유동인구가 10만 명이 넘었잖아요. 훨씬 많았는데 매출은 한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물건지 상권 같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미아동 서울 대비 소득 적고요. 서울은 324, 미아동은 251입니다. 소비 서울 평균 183, 미아동은 140이에요. 만원입니다. 1인당. 주거인구 그리고 유동인구 그래서 활성도 따져봤고요. 소비율 따져본 표입니다. 자료 근거는 연매출 명목 GDP 기준이고 소득 소비 기준은 KCB 가져왔고요. 주거인구 행정안전부, 유동인구 SKT, 세대수 국토교통부 자료를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네, 건물 연면적, 미아동, 그리고
오늘 물건지 주변 건물 연면적 따져보시면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면적 대비 따져보셔야 해당 건물 그리고 내가 가게를 얻는다면 그 상권의 집객력을 보실 수 있어요. 5% 보고요. 구매 가능한 실효적인 유효 사람 숫자 10% 보고요. 구매력 10% 보고 건물 상가 분석해서 16% 보시면 됩니다. 신도시 건물 연면적 공실 많죠? 그래도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1% 보시고요. 신도시 보시는 경우에 편의점이 있으면 1% 보십시오. 그 편의점이 우리나라의 4대 편의점 작년 말 기준 57,777개가 있는데 그 4대 편의점 일반적으로 편의점 한 2천만 원대만 있으면 오픈을 할 수 있으니까 초기 진입 장벽이 좀 낮은 편이죠. 그리고 본사도 앱스 눌리면은 수입이 되니까 막 늘리는데 안 되는 편의점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편의점을 보는 기준은 편의점이 들어가 있으면 상권이 있다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요즘 배달업종 많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은 걸어서 들어가는 집객 업종이기 때문에 편의점을 기준으로 그 뒤로 더 편의점이 없으면 거기는 전혀 상권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끝점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편의점이 있고 여기가 메인 상권이면 이 편의점으로부터 이 메인 상권까지 이 라인은 집객이 될 수 있는 도로라고 보시고 통로라고 보시고 거기에 이 메인 거리 그쪽에는 집객 와서 장사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가면 되고 그 중간 뜬 자리는 배달업종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가성비 대비 싸게 얻으셔서 배달업종 하시면 되는데 배달업종을 하실 때도 같은 시설을 가지고 시설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설을 가지고 메뉴를 많으면 안 됩니다. 메뉴 많으면 안 돼요. 같은 주방 시설을 가지고 호환이 가능하면 사업자를 여러 개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자 하나 가지고 그 온라인 그 구매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거기에 사업자 하나 가지고 상호 여러 개 쓰면 요즘 소비자들 그거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네? 그러면서 오히려 장사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가 메뉴를 3개를 할 거다. 그러면 3개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3개의 사업자로 온라인 매출을 올리실 수 있으면 훨씬 좋다고 봅니다. 3배 가능하니까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입니다.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얼마나 공약 잘 지키고 일 잘하고 입법 잘하는지 그런 거 감시해서 보도하는 신문사고요.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창시자예요. 제가 쓴 책입니다.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공하는 명함 상담해 드립니다. 성공하는 명함, 기발한 명함이에요. 요거 하나로 매출 또는 실적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명함은 명함 보통 어디에 쓰이나요? 서로 이렇게 만나면은 명함 교환하면서 이름 또는 직급 그 정도 파악하는 데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하는 명함 아주 디자인이 특이합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저 명함 받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미의 신? 미씨도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런데 그 아래 보니까 이름이 윤정임이에요. 아, 이름은 윤정임이구나. 그러면은 미신이 뭔지 궁금해서 물어볼 거죠. 그러면 나는 고객이 숨겨진 미, 앞으로 미를 찾아드리는 미신입니다. 서로 처음에 통성명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죠. 그리고 요거 볼까요? 교보생명 영업사원 성공하는 명함인데 저거하고 계속 1등 합니다. 태산축적 파트너 태축 김민정. 그럼 저 명함을 받은 상대방이 태축이 뭐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객의 재산을 태산처럼 축적해 드리는 파트너 태축 김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명함하고 차원이 다른 명함입니다. 이거 아주 영업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려요. 대박납니다. 대박나요. 질문은 성함 한글 한자 주시고 생년월 직업 주세요. 이름 분석해서 포장명해서 슬로건 장문 해고 한 통 보내드립니다. 디자인 오면 보내드려요. 다시 찍어가지고 쓰실 수 있어요. 가격은 150만 원입니다. 그만큼 값어치 합니다. 장명, 대명, 호장명, 성공하는 명함, 상호, CI 문자 주세요. 이름뉴스 이름 경영학 제가 쓴 책이에요.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빅뉴스, 공영뉴스, 이름뉴스 3개의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들이에요. 예, 이 사람 접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30대 때 바지락 칼국수 체인 사업할 때 타고 다니던 트럭이에요. 조리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 접니다. 우리나라 최고 냉면 기술자예요. 함흥냉면, 평양냉면, 칡냉면 합한 4개의 냉면 기술자입니다. 회사 설립하고 창업교육한 97년 서울경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지금도 공정위 가맹 상담 해주고 있고요. 회사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들 보시면 바지락 칼국수, 캐주얼 레스토랑, 스테이크, 샐러드, 케이크,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포도씨 오일, 스파게티 전문점. 당시에 제가 30대 때 90년대에는 올리브 오일 구할 수 없었어요. 저 포도씨 오일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김밥 전문점, 냉면 전문점, 한정식, 고기류, 감자탕, 문어와 돼지고기, 철판구이, 오삼불고기 많이 드시죠? 그 오징어 빼고 문어 넣으면 황제 자양강장 음식이 됩니다. 떡볶이, 철판볶음, 돈가스, 음식 종합 컨설팅 업을 통합해서 음식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94년서부터 통신 컨설팅 사업해오고 있고요. 지금 인터넷 신문사 운영하고 있고 90년에 이랜드 공채 오기로 영업 경영기획 신규 사업을 하고 퇴사 후에 현재 신촌에 샨드백화점 있죠. 그게 그전에는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이었고 그전에는 거기가 창원시장인가 뭐 그 재래시장이 있어요. 거기 그 재래시장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으로 오픈을 했을 때 거기서 의류 매장 5개를 제가 30대 초반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류 브랜드 사업을 했고요. 이런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권 판단하고 컨설팅 제대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활성도 따지셔서 3% 주시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가 장사가 잘 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보셨죠? 유동인구 보시면 여기 미아 사거리역에 송중동 유동인구가 11만 7,878명이나 돼요. 여기 송천동 15만 7,977명이에요. 미아동 8,170명이죠. 그러면은 유동인구가 이 미아 사거리가 2배나 더 많잖아요. 그런데 매출을 보시면 미아동 업체 하나당 2,432만원, 송죽동 2,597만원, 송천동 2,226만원. 여기는 오히려 작고 여기는 많아봐야 100만원 많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이 미아사거리 송죽동이 2배 이상 많은데 매출은 한 달에 100만원 차이밖에 안 되면 여기 들어갈 게 아니죠. 왜요? 유동인구가 2배나 많으니까 건물가, 상가가 2배 이상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출은 월 매출이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거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현장 가셔서 조사하실 때 유동인구 많은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유동인구 많은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주동선이 어딘지 따질 줄 아셔야 돼요. 5% 주시면 됩니다. 대로변에 있는지 이면에 있는지 1% 주시면 되고요. 이건 뭐 굳이 대로변에 있으면 건물가, 상가가 그것만 비싸지 내가 실력만 있으면 대로변에 붙어 있지 않고 이면도로 아주 엉뚱한 자리에 있어도 장사 다 되잖아요. 산꼭대기 가가지고 전혀 상권이 없는데도 월 매출 뭐 5억씩 하는 장사도 있고 그리고 그 동선을 볼 때 아주 중요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관통선 도로인지 중간에 차단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대학가 담벼락이 싸고 있는데 아파트 담벼락이 싸고 있는데 그거는 차단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그 차단된 담벼락 그 근처에 건물을 갖고 있거나 상가 얻으면은 건물 갖고 있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거주용으로 한다면. 그런데 상업용으로 할 때 담벼락 가려져 있는 그 라인에 붙어 있으면은 그건 아주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있는지, 전면에 있는지, 후면에 있는지 1% 주시고요. 역 앞에 있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전철역 앞에 바로 나온 자리 엄청나게 비싸죠. 가성비를 따져보시라고요. 그 자리 좋은 자리 아니에요. 코너 자리가 더 좋습니다. 역 앞에 나와가지고 뭐 1번 출구, 2번 출구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거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있는 자리보다 거기서 좀 가가지고 코너 자리가 훨씬 좋아요. 가성비가 훨씬 좋습니다. 중앙에 있는지 코너에 있는지 요거 따지는 거는 주변 상권 세대 그 동선에 따라 가지고 틀린데 일단은 코너 자리가 좋습니다. 정문인지 후문인지 1% 주시고 징검다리 업권에 해당이 되는지 요건 감점이에요. 예를 들면 홍대역 보시면 여기 홍대역 있고 홍대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상권이 이게 약간 비스듬히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서계동 쪽으로 이쪽이 메인 상권이잖아요. 그럴 때 요 중간에 있는 요 상권을 징검다리 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안 돼요.
흐르는 곳입니다. 그거 따져보십시오. 아셔야 돼요. 도보로 또는 배달로 차가 들어오는지 드라이브인 스루 그런 업종 가능한지 그거 따져보셔가지고 1% 주십시오. 연령층 1% 배점 주시고 운영자 능력과 입지 따져보셔서 3% 주시고 높은 매출 나오는 가게들 있잖아요. 집객이 엄청 잘 되죠. 막 줄 서고 그러면은 그 옆에 붙으면 그거 낙수 효과 좀 있을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거기에 줄 서는 사람은 거기 가려고 가는 거지 거기 가서 줄 서면서 그 옆에 관심 잘 안 가져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1%만 주십시오. 용도지역 나중에 용도지역 가지고 증축이나 기타 그런 게 되니까 그거 보셔야 되는 게 나중에 경쟁업체가 들어오거나 경쟁 건물이 들어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도지역 따지셔서 용적이 꽉 차게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 못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 건물이 더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앞으로 신축으로 들어오면서 건물 경쟁업체가 들어올 확률은 제로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신축하면서 경쟁업체 들어올 수 있죠. 대규모로. 그거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생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3% 주십시오. 그래서 업종, 자리 판단하는 기준,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정하시면 되고요. 좀 복잡하죠? 어렵죠? 네, 컨설팅 의뢰하시면 대행해 드립니다. 안정성, 지속 가능성 따져보십시오. 유통점의 출점 역사를 보시면 흥망성쇠를 알아야 미래도 보입니다. 장사 투입해가지고 내가 직접 한다면은 1, 2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떴다가 망한 거, 아주 급속하게 망한 거, 카스테라. 그렇죠? 그리고 치킨도 역사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의 치킨 역사를 보시면 치킨 많이들 관심 갖고 업종도 많으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3,900원에 한 마리 치킨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900원 들어왔어요. 이렇게 저가 치킨 하시면 안 됩니다. 유행 타는 거예요. 옛날에 탕수육 전문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탕수육 전문점 없잖아요. 삼겹살을 보시면 뭐 땡땡 목장, 뭐 무슨 볼, 어쩌고 저쩌고 무슨 집 삼겹살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프랜차이즈 많이 전개를 했었죠.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카페 베네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와플 전문점, 뭐 번 전문점 이런 거 몇 개나 있습니까? 떡볶이 프랜차이즈 엄청나게 밀어댔죠. 그런데 지금 몇 개나 남아 있어요. 떡볶이 월 매출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1,000만 원대예요. 그런데 떡볶이 들어간 자리가 어떻습니까? 가성비가 나쁜 자리에 들어가 있죠. 비싼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떡볶이집이. 그런데 그거 팔아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대 매출. 그러니까 쎄 빠지게 장사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나가 떨어지니까 본사도 망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볼 줄 아셔야 돼요. 체인점 하려고 하시는 분들 체인점 개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0개까지는 그 유행빨로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300개 넘어가는 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제가 체인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면은 300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안정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인정해주고 본사도 실력이 있고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100개 아래 체인점 아주 신중하게 선정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 장사하려면 노하우들이 필요하겠죠. 요즘은 지식형 사업도 많습니다. 가장 좋은 사업은 판매 업종이에요. 음식점, 객단가, 그리고 테이블, 그거 가지고 매출 나오잖아요. 보통 2평에 4인석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뭐 김밥 프랜차이즈, 뭐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죠. 매출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궁금하시면 컨설팅 가입하시고 물어보시면 죽 전문점, 빵집,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그리고 커피 전문점, 김밥집, 국수, 베스킨라빈스, 맘스터치, 커피 전문점, 짬뽕, 요 드라이브스루 잘 잡으면 장사 잘 됩니다. 족발, 치킨 뭐 등 포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매출, 수익률 다 컨설팅 해드립니다. 건물 상가 분석하는 거 총점 1600점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접근 시각에서의 가시성 장애물이 있는지 500점, 1600점 중에 전면, 폭, 깊이, 지리적인 특성, 흐르는 징검다리인지 아니면 풍수적으로 어떤지 그런 거 100점. 도면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분양시 원본 도면, 그리고 실제 현재 기둥이 있는 경우에 상당히 많이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그건 로스로 잡으셔야 돼요. 그런 거 참조하셔서 100점 보시고, 주차장 전용, 공용, 그리고 노변이 있는지, 내 건물 앞에 댈 수 있는지 100점 보시고요. 건축물 대장, 용도, 실제 상황, 위반 건축물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인수하고 그거 이행강제금 내가 물어내는 경우 있습니다. 집합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에 체납관리비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밀려있는 경우 있어요. 이거 나중에 용도 변경 가능한지, 내가 장사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 건물 연면적 비율 따져봐서 500점, 그렇게 건물 또는 하나의 개별 상가 분석해서 따져보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은 컨설팅 가입하시면 다 대행해 드립니다. 자, 오늘 물건 가장 중요한 금액, 가치, 투자, 수익률 판단해 드립니다. 신축을 할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거냐. 예. 신축을 하면 좋은데 오히려 용적이 떨어지니까 리모델링이 좋겠습니다. 오늘 물건 감정가 221억 5,560만 9,440원 감정됐습니다. 그 감정 내역을 보면 토지가 전체 감정가의 93.18% 206억 3,394만 원 됐습니다. 건물은 1984년 7월 4일 날 철근 콘크리트 건축 승인이 돼서 잔가율 40년차 28%만 잡아서 건물 감정은 15억 918만 1,440원입니다. 전체 감정가 대비 6.812%예요. 그러니까 오늘 물건은 거의 땅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시에 있습니다. 옆에 창고, 뭐 기타 그런 거, 그게 1,248만 8천원 감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가 감정가 221억 5,560만 9,440원의 감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셔야죠. 미아동 시세는 미아동 시세를 대비해 보면 해당 면적 대비를 보면은 297억
8,717만 8,836원이에요. 미아동 대비로는 297억인데 미아동 전체 대비로도 227억이니까 221억이니까 거의 86억 정도 싸게 됐죠. 그렇죠? 미아동 전체 대비가 297억인데 오늘 물건이 221억이 됐으니까 미아동 대비로 86억이나 싸게 돈을 벌 수 있는 땅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아 사거리, 미아역, 수유역까지 그 6차선 변에 물건 평수 대비해보면 430억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물건 221억 감정됐으니까 430억 마이너스 221억이면은 앉아서 209억 먹고 들어가는 땅입니다. 예. 신축, 리모델링, 임대소득 무엇으로 할까? 신축은 안 되고요.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용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서울시 임대료 기준으로 미아동 소득 적용해서 환산보증금으로 취한을 해보니까 해당 물건 환산보증금 88억 509만 8,446원입니다. 해당 물건 현재 환산보증금 48억 5,2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가 39억 5,348만 446원이 차이가 나고 있죠. 그만큼 얘가 39억 5,348만 446원 돈을 못 버는 물건이잖아요. 왜 그렇죠? 예, 건물이 오래돼서 그래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답이다. 철근 콘크리트로 똑같이 건축한다 그러면은 건축비 평당 800만 원 잡으면은 건축비 117억, 땅값 시세 387억 하면은 504억 가치 땅이 되는데 현재 건물은 용적률이 291.74%에 지상고가 31.5m예요. 그런데 지금 제3정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똑같고 용적률이 250이에요. 그러면 요거 용적이 (291.74%인데) 용적이 250이면은 91.74%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건물을 신축으로 할 이유는 없는 거죠. 41.74%나 용적률이 줄어드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축을 하시게 되면 해당 물건 일조권 높이 제한이 있어요. 일조권 높이 제한. 지상고 15m까지 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해당 물건은 지금 7층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층, 5층까지 밖에 지을 수가 없고 용적률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북향 사선 후퇴하게 건물을 또 줘야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건물을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일조권 높이 제한까지 받으면 여기 이렇게 깎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건물 못 줘요. 그래야지 일조권 침해 안 당하고 이 옆에 있는 건물 햇빛 들어오니까 그 일조권 높이 제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용적률이 291.74에서 250으로 줄고 일조권 높이 제한 지상고 15m 그래서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그냥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물건도 지금 상태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비어 있잖아요. 여기. 신축을 만약에 하겠다. 용적률, 지상고, 일조권 높이 제한 다 감안하고 5층으로 그냥 지겠다. 그러면 평당 800만 원 잡으면 건축비는 100억 들어가겠고 땅가 387억 잡으면 437억짜리 땅이 됩니다. 미아동 시세 대비로는 297억이니까 올라가죠. 3억 시세 대비로는 430억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신축, 리모델링, 임대소득 보자고요. 철근 콘크리트는 관리 잘 하시면 한 100년 전후까지도 쓰니까 이건 이제 40년 차 물건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낙찰가 경락잔금 대출 81%, 그러면은 실제 투자금은 11억이면 되겠고요. 리모델링 20억 들어간다고 보면 그 20억은 경락잔금 대출 61억을 받으면 감정가가 221억 물건이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160억이 더 되니까 저 리모델링비 20억도 전액 대출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받고 1차 건물주 들어가기 위한 재비용들, 취득세, 법무비용, 명도, 하자, 낙찰가 대비 4% 잡으면 2억 8,800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임대료 시세 그리고 미아동 소득 적용해서 한산보증금으로 제한을 하면 88억 598만 446원이고 현재 한산보증금 48억 5,250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 39억 5,348만 446원을 손실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산보증금 88억 5,098만 446원 기준으로 보증금 얼마 받고 월세 얼마 받을지 뽑아보시면 보증금 40억 받으면 월세 4,800, 그래서 1년 월세 수입 5억 7,600, 보증금 30억 받으면 월세 5,800, 1년 월세 6억 9,600만 원, 보증금 20억 받으면 월세 6,800, 그래서 1년 월세 수입 8억 1,600만 원입니다. 보증금 10억 받으면 월세 7,800만 원, 1년 월세 수입 9억 3,600만 원이에요. 현재 보증금이 15억 3,145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세팅값을 보증금 15억 받는 걸로 세팅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월세 7,300만 원, 1년 8억 7,600만 원 월세 수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경락잔금 대출 61억, 이율 6%, 그러면 이자 3억 6,600만 원 나가겠고, 리모델링 전에 20억 대출 받아서 6% 이자, 그러면 연이자 4억 8,600만 원 나가겠습니다. 리모델링비를 30억 할 때와 80억 할 때와 이율 따져가지고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20억 대출받아서 리모델링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실투자 11억, 1차 건물주 재비용 2억 8,800, 합 13억 8천만 원, 요거는 내가 드려야 되는 돈입니다. 세팅값은 이자 4억 8,600만 원, 그리고 보증금 15억 걸고 세팅하는 거죠. 그러면은 1년 월세 8억 7,600만 원 들어오니까 이자 1년 4억 8,600 내도
월 3,250만 원, 연으로 따지면 3억 9천만 원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때 명도를 해야 되겠죠. 그 총 비용은 32억 1,300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보증금 15억 3,145만 원 대출받아서 그거 다 명도해주고 그 보증금 대출이자 6% 잡으면 9,189만 원 이자 나가겠고 그리고 실투자금 13억 8천만 원 더하고 공사하는 기간 반년 잡겠습니다. 이자 2억 4,300만 원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기간에 들어가는 총 비용 32억 1,300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리모델링 바로 끝나고 직후 투자 수익률은 12.14%고 리모델링하고 보증금 15억 받아서 월세 세팅을 다 하면 실투자금 13억 8천만 원이고 이자 4억 8,600 1년 월세 수입 8억 7,600 그래서 플러스 3억 9천만 원 월 3,250만 원 월 수입 투자 수익률 28.26%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건물의 가치는 건물값만 70억, 땅값 387억, 그래서 457억 가치 건물이 되겠고 실투자 11억, 1차 건물주 재비용 2억 8,800, 그래서 13억 8천만 원 들여서 45억 가치 건물을 갖게 되니까 투자율은 3.0196%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 건물 가치 분석할 줄 아셔야 되고요. 한사가의 물건 가치, 입사가 얼마 쓸지 아셔야 되고요. 명도할 때 인수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명도 확인서 어떻게 써주고 명도 합의 각서 어떻게 써주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좋은 거는 명도 안 하고 하는 건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 명도를 해야 되겠죠. 리모델링 안 하고 그냥 인수받으면 명도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인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취하하시면 돼요. 월세 수익 안정화 기회비용이 있겠죠. 유행, 유망, 안정, 업종 따져보셔야 되고요. 발세, 그것도 수익 구조가 되니까 할 줄 아셔야 되고 진입장벽 따져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진입장벽이 낮으면 누구나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은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영업 생존이 3년을 넘으면은 다 먹고 사는데 문제없게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코로나 같이 아주 특수한 그런 문제가 없는 때에 시설 재투자 감가상각은 64로 나눠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입자를 1, 2, 3순위 선정을 해서 세입자를 선정하시면 돼요. 컨설팅 가입하시면은 그거 다 세팅해 드립니다. 수선비, 용도 변경 기타, 세금, 소득세, 보유세, 영업 허가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용도 변경 가능한지 따질 줄 아셔야 돼요. 목강 건물 상가인 경우에 상가 자치관리 규약에 업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고 미납관리비 안 따져보시고 낙찰받거나 만약에 계약하면 덤턱이 어마어마하겠습니다. 레버리지 활용할 줄 아셔야 되고요. 개인 대출이 좋을지 사업자 대출이 좋을지 그리고 대출 많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글자로 이런데 이렇게 작은 글자로 들어간 거 다 컨설팅 가입하시면 다 공개해드려요. 낙찰 전 세금 재비용 따져보시고요.
취득세, 등록세, 등기 법무비, 레버리지 법무비, 명도비, 수선비, 기타 등 수익률, 수익 기회비용, 매도 차익, 양도세, 월수익 소득세, 활용 사업 소득세 어느 게 유리할지 판단하셔서 수익률 그리고 몇 퍼센트나 되는지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찰후 재비용들, 보유세, 양도세, 수수료, 기타 매각할 때 얼마 받고 환가기간 얼마나 걸리고 세금, 개인 또는 양도세, 사업세, 소득세 다 따져볼 줄 아셔야 되고요. 감면받기 위해서 필요 경비 공제 받는 것들 뭐를 챙겨야 되는지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컨설팅 가입하시면 정보 드리고 입찰가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 가입 문자만 주십시오. 물건 선정, 레버리지, 낙찰, 명도, 세입자 선정, 치환, 매각까지 다 도움드립니다. 듣고 싶은 정보, 저매수, 고매각, 맞춤 컨설팅 해드립니다. 네, 도움 필요하시면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건물주 1억으로 10년 내 100억 쉽습니다. 여러분들 경매공매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 정보 공짜로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 가입하셔서 답집을 하고 도움받으세요.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하십시오. 밥 먹자, 차 한잔하자, 만나자 일절 금지입니다. 공짜 정보 찾는 분들 질문 금지예요. 컨설팅 가입 문의 문자 주십시오. 예, 오늘 물건 서울 6차선 대로변 미아 사거리 미아역 수유역 6차선 대로변에 있는 지하 1층 7층 나도 건물주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